불났대. 오늘은 일본 도쿄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3대 화재 중 하나인 메이레키 대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화재는 현재 일본의 수도인 도쿄이자 과거 일본의 중심지였던 에도를 반 넘게 태워버린 화재 사고입니다. 과거 일본의 중심지는 800년부터 약 1000년간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와 오사카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간토 지역을 주었을 당시 에도는 배의 파편으로 계단을 만든 작은 성이었던 에도성과 전란으로 황폐화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가문을 벽지에 몰아넣어서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어쨌든 이에야스는 이 별거 없어 보이는 에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에도라는 지명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에도에는 강 어귀의 입구가 있었고, 해안에는 상선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으니까 이 해상로를 통한 무역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손댄 게 바로 하천의 물줄기를 바꾸고 연안을 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천의 물줄기를 바꾸면서 생긴 흙과 성의 수로공사 때 개착한 흙은 알차게 연안을 매립하는 데 쓰여서 1년 만에 거의 여의도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조성해서 원래 바다였던 히비야 이리에는 육지가 되어서 현재 도쿄의 중심지인 히비야가 되었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를 끝내고 쇼군에 등극해 에도를 기반으로 막부를 수립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도에 막부를 수립한 이에야스는 곧바로 덴카부신, 즉 천하보청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시작하면서 에도의 개발은 국가사업이 됩니다. 천하의 공사라고 불리는 이 도시계획 사업은 다이묘들에게 세금 대신 성곽 축성, 제반과 도로 건설 등의 인력과 자재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던 건데, 10만석 영지마다 인부 100명이 옮길 수 있는 거석 1200개를 가지고 오도록 정해져 있어서 현재도 성곽 바깥쪽의 해자의 돌담 같은 데를 보면 다이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돌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다이묘가 어느 부분의 공사를 담당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도는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성 안쪽에 있는 중요 거점에는 중신과 번주의 친척들이, 성곽 서쪽에는 무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조카마치를 지었고, 가도 양 옆에는 상공업자, 그리고 뒷골목에는 신분이나 직업별로 살 수 있는 구역이 지어졌어요. 천하보청의 묘미는 국가의 부가 고스란히 인프라로 전환되고 각 주의 번주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물게 하는 인질제도인 참근교대제와 맞물려서 도로가 개보수되고 외식업, 건설업, 공연업 등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에도는 이제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되었다라는 점이에요. 덕분에 1721년 인구 100만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일본 수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참고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베이징, 파리, 런던의 인구가 50만에서 60만 정도 됐었고, 도성 안에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영조 때 한양 인구가 20만 정도였습니다. 진짜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인구가 에도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에야스의 야심찬 도시계획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에도의 도시구조 전체를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657년의 메이레키 대화재입니다. 메이레키 대화재는 1657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3번의 화재를 모아서 일컫는 말인데, 먼저 1월 18일 오후 2시경 사찰 혼묘지에서 최초 발생한 화재는 20일 오전 2시에 진화되기까지 약 5.3km에 이르는 곳을 잿더미로 만들고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9일 오전 10시경 사찰 덴주인에서 발생해서 에도성을 태우고 해안에 정박된 수많은 선박까지 번져나갔고, 20일에는 오전 8시 고지마치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50개의 다이묘 저택이 전소됐습니다. 자,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에도를 불태운 거대한 화재의 원인은 의외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크게 3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막부의 한 실권자 저택에서 일하던 시녀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던 혼묘지라는 사찰에 이것을 전가시켰다라는 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도의 낡은 목조주택을 과감하게 없애고 도시를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 막부가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는 썰입니다.
이 썰은 아무래도 이 화재가 너무나 한꺼번에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이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막부에서 일부러 불을 지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모노의 저주라고 불리는 설인데, 옛날 에도에는 우메노 혹은 오키쿠라고 불리는 17세 소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에도에서 열린 축제인 마츠리에 나서던 도중 아주 잘생긴 소년을 보고 첫눈에 탁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던 우메노는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다라고 부모에게 말해봤지만 소녀의 부모는 강경하게 반대를 했고, 그러자 시름시름 앓던 우메노는 음력 1월 18일 상사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우메노의 부모는 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고, 며칠 뒤 에도의 큰 사찰이었던 혼묘지에서 우메노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일본의 장례식에서는 이 죽은 사람이 생전에 아끼던 옷을 관에 덮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우메노가 아끼던 옷은 어머니와 함께 축제에 나서서 그 소년을 만났던 마츠리 때 입었던 그 붉은 후리소대였던 거예요. 상사병으로 죽었으니까 그 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옷을 관에다가 덮어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혼묘지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비싸 보이던 우메노의 후리소대를 몰래 빼돌려서 시장에 갖다 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유한 상인의 외동딸이 마츠리라는 축제에 나갔을 때 입었을 정도의 옷이면, 심지어 기모노인데 얼마나 비싸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 옷인데 이거 그냥 갖다 팔아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시장에 나온 후리소대를 산 소녀들이 매년 음력 1월 18일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렇게 3년 사이에 우메노의 후리소대를 입은 3명의 소녀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후리소대를 빼돌렸던 그 혼묘지의 일꾼들은 소녀들의 장례식을 보면서 죄책감과 불길함에 시달렸고, 이 사실을 스님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님은 상사병으로 죽은 우메노의 한과 자신의 장례식에 쓰였던 후리소대를 빼돌린 일꾼에 대한 분노가 이 후리소대에 깃들어서 저주가 내렸다라고 생각했고, 그 후리소대를 불에 태워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혼묘지의 스님은 뜰에 불을 피워놓고 경전을 외우면서 이 우메노의 후리소대를 불에 탁 던졌는데, 그 순간 불에 잘 타고 있던 우메노의 후리소대가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날아가면서 혼묘지 본당의 지붕으로 탁 안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찰에 불이 번져버립니다. 그렇게 우메노의 후리소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혼묘지의 본당과 사찰 전체를 태우고, 불길은 점점 더 퍼져서 에도 전체로 확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657년 메이레키 3년 음력 11월부터 약 8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미 이때는 건조한 상태였고, 강한 북풍이 불었다라는 기록은 실제로 존재해요. 덕분에 원인 불명의 화재는 삽시간에 에도 전체로 확산되어서 에도 시가지의 거의 60%가 불에 탔고, 문헌에 따라서는 인명피해가 적게는 37,000명, 많게는 10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도는 화재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도시이긴 했어요. 오죽했으면 화재와 싸움은 에도의 꽃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레키 대화재는 일본의 3대 화재로 꼽힐 정도로 도시 전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원인은 다양한데, 첫 번째는 도시에 밀집된 인구 구성이었어요. 에도의 조카마치 면적의 70%가 무가의 저택이고, 나머지 사찰, 신사, 존인의 저택이 각각 15%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성으로 보면 무사의 인구 비율이 약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서민이었던 만큼 약 70% 면적의 인구 절반, 그리고 15% 면적 안에 나머지 절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구역에는 인구가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막부의 상인 통제 정책에 의해서 전국 상인들이 몰리면서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인구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결과적으로 산업공상의 신분제도에 따른 구획 정비도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652년 순찰 보고서를 보면 쇼군의 직속 가신들 중 집이 없는 사람들이 600명에 이를 정도로 택지가 부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에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 스미다강이 있는데, 이 스미다강에 놓인 다리가 센주대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약간 군사상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도망을 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도 시대의 일본의 건물 양식입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임과 동시에 잦은 지진 탓에 유연성과 충격 흡수가 우수한 목조 건물이 90% 이상이었고, 이 목조 건물은 발화가 시작되자마자 도시에 빽빽하게 들어찬 이 잘 마른 잘 마른 연립주택이 지붕이랑 기둥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거야. 이게 밀집돼 있죠? 나무죠? 잘 말랐죠? 기둥 타고 지붕 타고 옆집으로 그냥 순식간에 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와 안일한 정부의 대처입니다. 이 에도는 겨울에서 초봄까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계절풍이랑 초봄이나 초가을 강한 저기압의 맞바람이 불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이 굉장히 거세서 실제로 1590년부터 대화재까지 67년간 화재가 총 140회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을 대표하던 새 도시인 교토, 오사카와 비교해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하지만 더욱 문제인 건 이렇게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도의 소방체계는 전국시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에도의 소방체계는 크게 사무라이 계층이랑 서민 계층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서 사무라이, 상인, 서민은 각 계층에서 자기 구역 안에서만 소방 활동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구역 이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 활동을 하러. 약간 미국의 범죄자가 다른 주로 도망치면 눈앞에서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화재가 바로 도로 건너편이어도 우리 구역이 아니면 소방 활동을 하러 갈 수가 없어.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동네를 살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상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이니까 내 할 바는 아니지, 이런 느낌인 거지. 진짜 거의 불타는 곳을 관전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한 예로 1655년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다이묘들은 에도성과 사무라이 가옥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뭐랄까, 이미 에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시스템을 잘 짜서 과거와 다르게 지어놓은 계획도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랑 도시의 모양은 완전히 예전과 다른데 그 진화 시스템은 전국시대의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유와 또 자잘한 이유들이 겹쳐서 결국 3일에 걸친 화재에서 에도의 시스템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에도의 60% 이상이 소실되었으며 사찰 350개, 교량 60개, 창고 9,000개가 타버렸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인명피해가 매우 컸다는 건데,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츠나에 따르면 불에 타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한 곳에 모아 매장한 시신의 수가 10만 8천여 구에 이른다 라고 했는데, 이는 에도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아주 큰 피해였다고 해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뒤에야 에도 막부는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화재 발생 직후 쌀 900톤을 풀어서 이재민에게 죽을 급식하고, 재난 후 쌀 가격이 폭등하자 시중에 공급을 조절하면서 쌀값을 동결시켰어요. 특히 막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했는데, 재난을 당한 다이묘들에게는 은을 대출해줘서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했고, 신분에 따라서 구제금을 배포해서 어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도시 재건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이때 에도의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현재 도쿄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죠. 우선 막부는 도시의 외곽을 개발해서 성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사무라이 주택과 신사, 사찰을 이전시켜서 도시를 확장했고, 그렇게 확보된 빈 공간에 방화시설이나 화재 완충 지역을 조성해서 건물 간에 불이 번지는 걸 방지합니다. 더불어 상가의 차양을 제거함으로써 4m에 달하는 도로폭을 확보하면서 길 건너로 불이 옮겨 붙는 걸 방지하고, 재난 시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상인과 장인들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고 시가지의 권역을 확대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도시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원래 도시를 재정비하는 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경우에는 에도가 불에 타서 싹 다 날아갔으니까 오히려 정비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막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썰이 도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목재 중심의 건축을 지향하고 내화 건축을 독려해서 초가집이나 목재처럼 타기 쉬운 소재의 건축은 금지하고 사방의 벽을 흙과 회로 두껍게 바르고 초가지붕은 흙으로 여러 차례 바르게 하거나 아예 지붕을 판자로 씌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정책 및 소방체제를 개선시키면서 소방시설을 점점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우선 대화재가 발생한 이듬해인 1658년 정규 소방조직인 정화소를 설립해서 계획적인 훈련과 근무를 시행했으며 당번을 정해서 화재 감시와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망루를 도시 곳곳에 설치한 뒤에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 도심 양쪽으로 높이 7.2m에 달하는 방화 쪽을 쌓고 히로코지라는 방화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차후 번화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막부의 노력으로 에도는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도시의 양적, 질적 확장을 모두 이루면서 시가지가 크게 발전해서 1721년 인구 100만의 도시로 발전해서 일본 수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자, 보너스로 화재와 관련된 기모노 이야기는 1900년대에도 있었는데 기모노는 원래 안에 속옷을 입지 않는 옷이었대요. 속옷이라는 게 지금처럼 엄청 간편하게 막 무슨 심리스가 어쩌고 뭐 100% 면으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천을 겹겹이 접은 속옷이라서 이게 옷 위에다가 입으면 티가 났다 이거지. 아무래도 기모노는 몸에 이렇게 쫙 달라붙는 옷이니까 이 천을 겹겹이 된 속옷을 입으면 자국이 드러나니까 몸매의 곡선이 흐트러진다 라는 썰과 에도 시대 때부터 여성은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가의 정책이었다 라는 썰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여성들은 기모노를 입을 때 속옷을 입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화재를 계기로 여성들이 기모노 안에도 제대로 된 속옷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1932년 12월 16일 도쿄의 시로키야라는 백화점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당시 7층짜리 백화점의 4층 장난감 코너에서 발화된 불로 인해서 14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중상자가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14명의 사망자 중에 13명이 여성 점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13명이 모두 여성 점원이었냐 하면 불이 나니까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단으로 내려가든지 뛰어내려가든지 할 수 있지만 4층에서 불이 나니까 불은 위로 점점 더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이 힘들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갈 순 없으니까 로프를 밖으로 매달아가지고 이제 이 로프를 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이 백화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로프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여성 점원들도 당연히 로프를 타고 내려왔겠죠. 그런데 화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모여있겠어요. 야 저기 불났대. 우리 가족이 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우르르 모여있는데 4층, 5층, 6층, 7층에서 로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모노를 입고 밑에 치마가 훤히 다 보이는데 속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손으로는 로프를 잡고 한 손으로는 기모노를 이렇게 붙든 거예요. 안 보이려고. 이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을 어떻게 의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도저도 아닌 포즈지. 탈출도 해야 되겠고 밑에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겠고 밑에도 가려야 되겠고 속옷은 안 입었고 그래서 여성들이 한 손으로는 기모노 옷자락을 감싸주는 바람에 팔에 힘이 풀려서 밧줄을 놓치고 땅에 떨어져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여성 점원들은 유니폼을 양장으로 바꾸고 기모노 안에도 속옷을 입도록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것은 속옷 혁명이라고까지 불렸으며 시타기 혁명이라고도 불린대요. 각종 매체에서 여성들이여 속옷을 입어라 라는 말로 속옷 입기를 권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의 의복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도시와 문화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메이레키 대화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뭔가 화재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재 이야기보다는 에도라는 이 일본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